이 사건은 1982년 10월 17일에 공소시효가 끝남으로써 이제는 범인을 붙들어도 처벌할 수가 없게 됐다. 경찰과 검찰과 법원과 언론이 고문과 조작과 오판과 오보로서 무고한 사람들을 고생시키는 틈을 타서 범인은 면죄부를 받고 만 것이다. 힘없는 서민들이 경찰, 검찰, 법원, 언론의 총공세에 직면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되는가를 이 사건은 똑똑하게 보여주고 있다. 제도의 범죄는 처벌되지 않고 개인의 피해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문 후유증으로 40대에 요절한 김기철 씨는 폐인이 된 그의 몸과 정신으로 입증하였다. 이 기사는 1981년부터 1982년에 걸쳐 월간 마당에 쓴 것이다. 황덕수 씨의 출연은 나에게 쇼크였다. 그는 감히 그들은 무고한 희생물이었다는 나의 생각을 돌려놓으려 했다. 그의 설득에 흔들려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었다. 정대범 씨와 김금식 씨를 기어코 찾아내야겠다고 생각한 데는 이런 나의 의문을 풀어야겠다는 계산도 있었다. 다행히 황 씨는 정 씨를 만나 의구심을 풀었고 나는 김금식 씨를 만나 이 조작극에 대한 지식을 더욱 넓힐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황 씨나 나처럼 의문을 풀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런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진실을 입증해 보인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김기철 씨는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진실을 입증하는 데서는 실패했고 그래서 격리 집거 생활에 들어간 것이 아닐까. 이 세상에선 진실이란 말이 난무하고 있다. 그러나 진실이란 정말 무엇인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것만이 진실일 것이다. 그런 진실이라야 주관을 떠나 이 사회에서 유통되는 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김기철 씨의 죽음은 법정의 진실과 사회의 진실은 별개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1981년에 쓴 기사의 제목을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나 기다리신다라고 붙인 것도 진실의 인식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한계 능력을 가리키고자 한 것이었다. 진실을 말하기는 쉽지만 이 세상에서 그걸 얻기란 얼마나 어려운가. 칼과 저울로 상징되는 법은 어차피 폭력이다. 그러나 저울이 있기에 그것은 형평의 원칙이 적용되는, 그래서 정의의 칼, 정의의 힘, 곧 정의의 폭력이다. 폭력의 행사를 규제하고 정당화하는 이 저울, 곧 형평과 절차가 빠져달아난 법은 이미 법이 아니다. 파괴력을 가진 힘 그 자체, 곧 폭력일 뿐이다. 검찰이 김기철 씨 등에게 적용한 힘이 어떤 종류의 법이었는지는 자명하다. 구영근 씨나 황덕수 씨 같은 민간인이 검사의 후광을 믿고 수사를 했다. 검사는 필요할 땐 언제든지 누구라도 잡아넣을 수 있음을 최형욱 씨나 김기철 씨의 경우에서 입증했다. 증인과 물증도 필요할 때 얼마든지 만들어 제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고문은 자백을 받아내는 가장 손쉬운 수단으로 쓰였고 자백을 거부한 사람은 평생 동안의 후유증으로 보상받았다. 형사소송법은 철저하게 무시됐다. 절차가 무시되는 법은 협박과 공갈과 어떻게 다른가? 이 사건에 무고하게 연루됐던 정대범 씨 등의 피고인들과 그 가족은 그 쓰라린 체험에서 법과 언론을 불신하는 지혜를 터득했다. 윤노파, 박상은 양 피살 사건 등 최근에 문제가 된 강력 사건의 수사 결과를 그들은 처음부터 냉소적으로 받아들인 점에서 공통성을 갖고 있었다. 경찰서에서 하룻밤이라도 자고 나온 사람이 그 다음부터는 경찰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리라. 이 재판극에서 가해자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은 그 뒤에도 거의 잘 됐고 피해자 역할을 떠맡았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주눅이 든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 피해자들 중 어느 누구도 개인적인 복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 사건의 잔혹성과 조작성에 비추어 하나의 기적이며 그것은 그들의 유순한 성품을 엿보게 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아마도 피해자들이 그런 모욕과 고통을 검사나 법이란 제도가 아니라 깡패나 친구로부터 직접 당했다면 거기엔 보복이 있었을 것이다. 무슨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범인을 잡으려다 보니 라는 이해심과 상대가 법이란 막강한 힘의 보호막 뒤에 있는 사람들이란 두려움이 그런 개인적 보복을 불가능하게 했을 것이다. 운명의 날 1982년 10월 17일이 오면 그나 사건은 신화가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21세기로 향하는 이 시대에 아직도 자백이 증거의 여왕이던 시절의 신화가 화석이 되지 않고 살아 꿈틀거리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런 신화 시대를 호흡해야 할 것인가? 이 글은 그런 의문부호로 쓴 것이다.